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숨겨왔던 80년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은퇴한 미 공군이 미국에서 진행한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미국 네바다 사막의 비밀 연구소에서 외계 기술을 연구했다고 알려진 과학자 밥 라자르는 놀라운 말을 남겼죠. 비행체 안에서 본 그것은 굳이 지구의 문자 중에서 고르라면 한글과 가장 닮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증언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국이 그토록 숨기려 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윌리엄 콜린스입니다. 미 공군에서 35년간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한 지 이제 막 3년이 되었죠. 네바다 사막의 한적한 동네에서 차분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고에 있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동안 잊고 있던 예전 군 시절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낡은 철제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손에 잡힌 것은 누렇게 변색된 문서 뭉치였습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극비라는 빨간색 스탬프와 함께 1945-1948 한글 연구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에어리어 51 근처 비밀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선임 연구원이 퇴직하면서 저에게 맡긴 자료였죠. 한국어 문자 시스템을 왜 미군이 연구했을까? 호기심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구조적 패턴과 기계적 언어 처리 방식 비교 연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종류의 연구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 군정 시절 한국에서 진행된 비밀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연구의 목적은 한글 문자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보 처리 능력 평가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컴퓨터 언어를 분석하듯 한글을 연구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도대체 왜 미군이 한글을 이렇게까지 깊이 연구했을까? 문서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 처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한글의 구조가 당시 초기 단계였던 자동 언어 번역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가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 시스템이 기계적 언어 처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문서는 냉철했습니다. 연구 데이터, 도표, 분석 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948년 연구 중단을 지시하는 명령서가 있었죠. 연구가 왜 갑자기 중단된 거지?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깊은 의문으로 바뀌어 갔죠. 왜 미군은 한글을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연구 결과를 감추었을까요? 무엇보다 문서에서 언급한 한글과 자동 언어 처리의 연관성은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함께 연구소에서 일했던 제임스 파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는 플로리다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제임스, 나 윌리엄이야. 혹시 한글 연구 프로젝트라는 거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윌리엄, 그 문서를 어디서 찾은 거야? 그건 지금도 극비사항일 텐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70년도 더 된 연구가 왜 아직도 극비여야 하는 걸까요? 제임스, 이 연구가 왜 중단된 건지 알아? 제임스의 목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연구는 의도적으로 묻힌 거야. 한글이 너무 효율적이었거든.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 제임스의 말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봐야겠다고 말이죠. 제임스, 누가 이 연구를 중단시켰는지 알아? 제임스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최고위층의 명령이었어. 그 이상은 나도 몰라. 하지만 윌리엄, 조심해. 이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가 진행된 배경, 그리고 그 연구가 중단된 진짜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글 언어 패턴 분석 연구라고 입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가 아니라 80년간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이 연구가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이 한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창밖으로 네바다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미군 퇴역 군인 전용 자료실을 방문해야겠다고 말이죠. 이 미스터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군 퇴역 군인 전용 자료실이 있는 국방부 문서보관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안에서도 발견한 문서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글과 기계적 언어 처리의 연관성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콜린스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오셨나요? 국방부 문서보관소에 도착하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이클 톰슨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곳에서 30년 넘게 문서 관리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마이클, 반갑군.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진행된 한글 연구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찾고 있어. 마이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특별 허가가 필요한 자료인데 왜 찾으시는 거죠? 저는 퇴역 항공 엔지니어라는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연구가 중단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마이클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보안 등급이면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마이클을 따라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서류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이클은 오래된 카드 목록을 뒤적이더니 한 서랍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1947 언어 연구 프로젝트 한글 분석 파일입니다. 두꺼운 파일 뭉치를 받아든 저는 근처 독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미 군정 시절 한글 학습 효율성 측정 결과.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단 한 달 만에 신문 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음.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배워 신문을 읽을 수 있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어휘력 측정 결과. 한글 그룹 평균 1,500개 단어 습득, 영어 그룹 600개, 일본어 그룹 450개. 숫자들이 말해주는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글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영어나 일본어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이 단순히 언어학습 측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세웠더군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조합 원리는 수학적 패턴 분석과 유사한 체계를 보임.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은 이진법 체계와 구조적 유사성이 있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947년에 작성된 문서에서 이진법과 한글의 연관성을 언급하다니 너무 앞서간 연구였어요. 문서를 계속 넘기자 미군 연구진의 최종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판단됨. 정보 처리 및 전달 능력이 우수하며 향후 개발될 자동 언어 처리 및 번역 시스템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빨간색으로 연구 중단 지시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지만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해당 연구는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인해 중단. 모든 자료는 기밀로 분류할 것. 정치적 고려사항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한글의 우수성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나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으면 추가 자료를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마이클, 혹시 이 연구와 관련해 컴퓨터 언어 처리나 자동 번역에 관한 문서는 없을까?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이 연구를 다시 들여다본 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마이클이 돌아온 건 30분 후였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링구와 1982라는 제목의 얇은 파일을 들고 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극비였어요. 당신의 보안 등급으로는 사실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요.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는 초기 컴퓨터 기반 자연어 처리와 기계, 번역 연구를 위해 한글 구조를 분석했던 것이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기계 번역과 자동 음성 인식 기술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함. 음소 단위의 명확한 구분과 결합 규칙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해하기 쉬운 패턴을 보임. 이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일종의 논리적 구조화 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말이죠.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알고리즘은 실험 결과 다른 문자 시스템보다 15에서 20% 더 높은 번역 정확도를 보임.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외교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됨. 외교적 이유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미국 정부는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를 감춰야 했을까요?
갑자기 마이클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윌리엄, 누군가 당신이 이 자료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방금 국방부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년 전 연구가 아직도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가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이건 역사적 연구일 뿐인데.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내가 당신을 아는 사이라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그들이 여기 도착할 겁니다. 자료를 마이클에게 반납하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택시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자연어 처리와 기계 번역 시스템과 연결된 연구 결과가 있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외교적 이유로 감췄다니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휴대폰의 전원을 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잡아 스미소니언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1940년대 미군정 시절의 공식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곳이니 국방부가 감시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했죠. 안녕하세요.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미 군정 시절 한국 관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서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여러 문서 상자들을 받아 조용한 구석에 앉았어요. 대부분은 경제 원조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보고서였지만 한 작은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문자 시스템 분석 및 교육계획안 1946.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문서보관소에서 본 자료와 연관된 것 같았어요. 문서를 열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미군 주둔 지역에서의 교육 및 소통에 활용할 경우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전쟁 후 정보 전달 체계 구축에 있어 영어보다 신속한 교육이 가능함.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충격적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암호화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 검토. 초기 테스트에서 기존 암호 체계보다 30% 이상 복잡성 증가 확인. 암호화 시스템이라니요? 미군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비밀에 붙여진 이유일까요? 폴더 안에는 당시 연구팀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목록 중에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클로드 세넌 정보이론 자문위원.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클로드 세넌은 현대 정보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한글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연구가 단순한 언어 분석이 아니라 정보 처리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문서를 더 살펴보니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당시 개발 중이던 초기 컴퓨터 시스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은 정보의 압축과 확장의 이상적인 구조를 보임. 이는 전기적 신호를 통한 정보 전달 시스템 개발에 참고할 만한 모델로 평가됨. 이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946년 전자식 컴퓨터의 초기 시대에 미군은 이미 한글의 구조와 전자, 정보 처리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둘러 핵심 페이지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더를 뒤적이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프로젝트 종료 명령 1948년 외교적 민감성 및 국제정보 환경 변화로 인해 즉시 중단. 모든 연구 자료는 기밀로 분류하고 관련자 접근 금지. 이 날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그 시점에 연구를 중단시켰을까요? 그리고 국제정보 환경 변화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도서관을 나오는 순간 저는 두 명의 남자가 건물 입구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그들은 전형적인 정부 요원 같았어요. 국방부에서 저를 쫓아온 걸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반대편 출구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급하게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연구와 정보이론, 그리고 암호화 시스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단순히 한글의 학습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적 특성이 정보 처리와 암호화에 주는 이점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냉전 시대 정보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세넌에 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1948년에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이 발표된 시기가 바로 한글 연구가 중단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세넌의 정보이론 연구에 한글 분석이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데 왜 미국은 이 사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 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씨, 국방부 정보보안국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가 호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문을 열자 리처드 워커와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어조는 공손했지만 이것이 요청이 아닌 명령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단지 역사적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워커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이 접근한 자료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고요? 80년 전 한글 연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 질문에 워커는 대답 없이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그들이 감추고 싶은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고 돌아갔어요. 저는 호텔 방에 머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방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한글 연구의 진실에 대한 갈망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 기술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문서, 클로드 세넌의 참여 기록, 1980년대 프로젝트 링구아 자료, 그리고 제 스스로 분석한 한글과 현대 컴퓨터 언어학의 연관성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놀라운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제가 컴퓨터 공학 쪽에서 봤을 때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놀랍게도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원리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체계와 어떻게 유사한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디지털 정보 처리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분석했어요. 특히 한글이 가진 구조적 특성이 AI 학습 데이터로서 갖는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나 다른 문자 시스템에 비해 한글은 패턴 인식과 기계 학습에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현대 AI와 머신러닝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 결심을 굳히고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현대 컴퓨터 코딩 시스템의 연관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는 기술 발전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논문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그 구조적 원리는 현대 디지털 환경과 놀라운 호환성을 보인다. 한글의 자모 결합 방식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듈화 원리와 유사하며 정보 압축과 확장에 이상적이다. AI와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한글 데이터셋은 패턴 인식과 언어 처리에 특별한 이점을 제공한다. 미군의 초기 한글 연구는 현대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논문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글이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코딩 교육에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하면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어요. 저는 MIT 기술 리뷰, 와이어드, 네이처 테크놀로지 같은 주요 기술 매체에 논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컨퍼런스에도 연구 발표를 신청했어요. 예상대로 국방부에서 곧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는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워커 씨, 이 연구는 역사적 진실을 넘어 미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커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린스 씨. 더 이상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일종의 항복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정부는 더 이상 이 정보를 감추려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열린 미래 언어기술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강연장은 기술 전문가, 언어학자, 프로그래머들로 가득 찼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 처리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현대 컴퓨터 코딩 환경과 AI 시스템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발표 중에 저는 한글로 작성된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시연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이 코드는 기존 영어 기반 코드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청중들은 이 시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구글의 AI 연구팀 리더가 질문했습니다. 한글 기반 데이터셋이 AI 학습에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정보량을 학습할 때 한글 기반 데이터셋이 영어 기반보다 15에서 20% 더 빠른 패턴 인식 결과를 보여준다는 실험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컨퍼런스 만찬에서 여러 기술 기업의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글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구글의 자연어 처리팀 책임자인 마이클 정은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저희는 이미 한글 데이터셋을 활용한 새로운 AI 모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큰 영감을 주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의 대표들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이 알려지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제 연구는 기술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한글 연구 문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80년 전 미군이 발견했던 한글의 우수성이 이제 AI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한글이 디지털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되는군.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연구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상상했습니다. 한글이 AI와 결합하여 만들어낼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어요. 과학 잡지에 제 연구가 표지 기사로 실린 날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기사는 전 세계 기술계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한글 데이터셋을 활용한 AI 연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머신러닝에 주는 이점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차세대 AI 시스템 개발 계획을 공개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주요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한글과 AI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600년 전에 설계된 정보 처리 시스템이자 현대 디지털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과거 한글에 대해 연구했던 세계적 학자들의 말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라는 발언이 자주 인용되었고 독일 함부르크대 베르너 자스세 교수의 서양이 20세기에 만든 의문학을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완성했다는 연구도 재조명받았어요. 미국 역사학자 존만의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라는 말도 기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국방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과거 연구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처드 워커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1940년대 미군 연구는 당시 국제 정세상 특별히 분류되었지만 이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콜린스 박사의 연구는 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기술 발전과 연결시킨 중요한 업적입니다. 저는 그의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워커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추가 정보를 공개했어요. 우리가 감추려 했던 진실은 사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워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역사적 자료가 공개되었고 이는 한글과 현대기술의 연관성에 대한 제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글과 미래기술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입니다. 특히 AI와 머신러닝 시대의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기술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한글을 활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한글 기반 자연어 처리 엔진을, 네이버는 한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AI 번역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발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스타트업 한글 AI의 발표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활용한 코딩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훨씬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한글과 AI의 결합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투자했어요. 얼마 후 저는 기쁜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당신의 연구 덕분에 한글이 AI와 결합될 미래형 문자라는 사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한글의 디지털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 스타트업은 한글 기반 코딩 시스템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바다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글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 시스템은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미래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AI, 컴퓨터 사이에 더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다리가 될 것이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처리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한글이 미래 기술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이 21세기 AI 시대에 새롭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온누리 튜브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보내시길 바랍니다.